우리는 종종 기적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학과 상식을 초월하는 실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기적 중 하나입니다. 한때는 삶의 벼랑 끝에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던 한 노인이 어떻게 절망을 딛고 일어나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며 놀라운 생명력을 되찾았는지, 그 생생한 증언과 숨겨진 비밀을 심층적으로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회복을 넘어 노화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사랑합니다. 영상에서 소개되는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847명의 공통점을 배워 건강하게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공유하여 건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현대의학이 가진 한계와 고령화 시대의 그림자 속에서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건강과 장수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야기는 22년 전 박순덕 할머니가 80세가 되던 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발가락 2개를 잘라내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혈당 조절은커녕 고혈압으로 인해 매일 아침 7알의 약을 삼켜야만 했고, 그럼에도 혈압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관절염은 할머니의 발목을 붙잡아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불면증은 할머니의 일상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도 없었고, 밤에는 통증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단 한숨도 깊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병원은 할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더 이상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사실상 치료 포기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의료진의 싸늘한 진단은 할머니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뜨렸고, 가족들 또한 할머니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체념하며 슬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방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가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른다고 수군거렸고, 할머니 자신도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생기를 잃은 눈동자에는 죽음에 대한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시기에 박순덕 할머니는 생명이라기보다는 죽음을 향해 서서히 나아가는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바로 그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지금 박순덕 할머니는 10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서 장을 보러 다니고 허리 한번 펴기 힘든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가꾸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증손자들과 함께 넓은 마당에서 해맑게 뛰어노는 모습입니다. 당뇨와 고혈압, 관절염으로 고통받던 80세의 노인과는 도저히 동일 인물이라고 믿기지 않는 생명력 넘치는 모습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지만 그 눈빛에는 젊은 사람 못지않은 총기와 활기가 가득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뒤에는 한 사람의 집념 어린 연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의학 박사 김건수 박사입니다. 김 박사는 지난 30년간 노화와 장수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헌신적으로 연구에 매진해왔습니다. 그는 이론적인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100세 이상 어르신들을 만나 그들의 삶의 방식과 습관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김 박사가 직접 만나고 연구한 100세 이상 어르신은 무려 847명에 달합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김 박사는 이들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놀라운 습관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중 가장 핵심적인 3가지 비밀을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기적 같은 회춘 역시 바로 이 3가지 비밀의 실천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수의 비밀을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노화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그리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실천 가능한 지혜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비밀은 박순덕 할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할머니의 죽어가던 몸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을까요?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또한 매우 강력합니다. 첫 번째 비밀, 생명의 땅, 맨발 걷기의 기적. 첫 번째 비밀의 서막, 847명 중 823명의 공통된 습관. 김건수 박사의 30년간의 노화 및 장수 연구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 847명 중 무려 823명, 즉 97.2%라는 압도적인 다수가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던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의 도입부처럼 이 습관은 박순덕 할머니의 기적 같은 회춘 스토리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장수 노인들이 꾸준히 이어온 그 습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행위 속에 수많은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으며, 이는 박순덕 할머니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맨발 걷기의 과학적 근거, 발바닥에서 시작되는 생명의 신호. 맨발 걷기가 단순한 운동을 넘어선 치료이자 회복의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의 놀라운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발바닥에 집중된 7만 2천 개의 신경 말단에 있습니다. 우리 발은 인체에서 가장 많은 신경이 분포된 부위 중 하나이며, 맨발로 흙이나 잔디, 모래와 같은 자연의 땅을 밟을 때 이 신경말단들은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자극은 단순히 통증이나 촉감을 넘어섭니다. 땅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적 신호와 물리적 압력이 뇌로 즉각적으로 전달되며, 이는 우리 뇌의 특정 부위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행복감과 평온함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통증을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자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성적인 통증과 불안, 우울감에 시달리던 박순덕 할머니에게 이 호르몬들의 증가는 심리적인 안정과 육체적인 고통 경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맨발 걷기의 또 다른 중요한 과학적 근거는 바로 용천혈의 자극입니다. 용천혈은 발바닥의 오목한 부위에 위치한 혈자리로,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기운이 샘솟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맨발로 걷는 동안 발바닥이 지면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용천혈이 자연스럽게 지압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자극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비약적으로 개선합니다.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했던 박순덕 할머니의 몸에 용천혈 자극은 막힌 혈관을 뚫고 세포 구석구석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혈액순환의 개선은 단순히 피가 잘 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면역력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면역력은 모든 질병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최전선 방어 시스템이므로, 면역력의 강화는 할머니가 앓고 있던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의 만성 질환 관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한 발바닥의 아치를 강화하고 발의 작은 근육들을 단련시켜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발 걷기의 시간에도 중요한 과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6시의 햇빛 효과입니다. 이 시간대의 햇빛은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 D 합성을 최대화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 흡수를 돕는 것 외에도 면역 체계 조절, 염증 감소, 심혈관 건강 증진, 그리고 심지어 특정 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0세 노인의 몸에서 비타민 D의 자연적인 합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건강 회복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더불어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침 햇빛에 노출되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고 각성을 돕는 코르티솔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는 낮에는 활기차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박순덕 할머니에게 아침 6시 맨발 걷기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깨어진 생체 리듬을 바로잡아 숙면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햇빛, 특히 이른 아침의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조율하는 자연의 강력한 치료제인 셈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과학적 근거들이 박순덕 할머니의 기적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변화 절망을 딛고 피어난 생명력. 맨발 걷기, 그 기적의 시작. 김건수 박사의 권유로 박순덕 할머니가 맨발 걷기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가족들은 물론 할머니 자신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병마에 시달려왔고 현대의학마저 포기한 상황에서 맨발로 땅을 밟는 행위가 무슨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6시 집 앞 작은 텃밭에 맨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에는 고통 때문에 몇 발자국 떼기도 힘들었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차가운 흙과 돌멩이의 감촉은 이물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리고 가장 단순한 행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연쇄 반응 3일, 일주일, 2주일.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단 3일째, 박순덕 할머니에게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개월간 단 한 번도 깊은 잠을 자지 못했던 할머니가 그날 밤 생전 처음으로 숙면을 취한 것입니다. 통증과 불안감으로 밤새 뒤척이던 나날은 사라지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깊고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불면증은 노인들에게 흔한 질환이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이상의 고통이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니 육체적인 피로가 쌓이는 것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까지 심화되었던 터라 깊은 잠은 할머니의 몸과 마음에 찾아온 첫 번째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자 할머니의 안색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 후 할머니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던 할머니가 30분 동안을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부축 없이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땅에 뿌리 박은 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가족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를 넘어선 정신적인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할머니에게는 엄청난 자신감과 성취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2주일 후에는 더욱 극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부축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뚱거리는 걸음이었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는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세상에 다시 태어난 아기처럼 조심스러우면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맨발로 걷는 동안 할머니의 발바닥 신경은 끊임없이 자극되었고 이는 혈액순환 개선과 면역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뻣뻣했던 관절과 근육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발바닥의 용천혈 자극은 전신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걷기 운동 자체가 주는 근력 강화 효과도 할머니의 보행 능력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한 달 만에 기적 혈당 수치의 정상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혈당 수치가 기존의 180mgdl에서 120mgdl로 급격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운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잃을 만큼 심각했던 할머니의 당뇨는 의사들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했던 고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꾸준히 이어진 맨발 걷기는 할머니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맨발 걷기가 가져온 총체적 변화. 이러한 수치상의 변화는 단순히 혈당 조절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당뇨로 인해 손상되었던 신경과 혈관의 재생을 도왔고 만성적인 피로감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고혈압약의 복용량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훨씬 완화되어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맨발 걷기는 할머니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일 아침 자연 속에서 맨발로 땅을 밟는 행위는 할머니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평화를 선사했습니다.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쬐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점차 사라지고 활기찬 기운이 할머니를 감쌌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사례는 맨발 걷기가 단순히 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총체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연과 가까운 식사의 중요성. 두 번째 비밀의 발견. 김건수 박사의 연구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에서 첫 번째 비밀인 맨발 걷기만큼이나 강력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식단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해져가는 동안 장수 노인들은 한결같이 자연이 주는 소박하지만 풍성한 먹거리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비밀은 박순덕 할머니의 잃었던 활력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식문화였습니다. 847명의 장수 어르신들 중 대부분이 특별한 보양식이나 값비싼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찾은 기적의 약이 아닌 바로 곁에 있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제철 채소와 통곡물 중심의 식단. 생명의 활성 에너지. 장수 어르신들의 식단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제철 채소와 통곡물 중심의 구성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사시사철 인위적으로 재배된 채소보다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그 계절에 가장 싱싱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채소를 섭취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박순덕 할머니의 모습은 이러한 식습관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직접 기른 채소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갓 수확하여 신선도가 최고조에 달하므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주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백미와 같은 정제된 곡물 대신 통곡물을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현미, 보리, 귀리 등 통곡물은 도정 과정에서 손실되는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미네랄 등을 고스란히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혈당 수치가 한 달 만에 정상에 가깝게 떨어진 데에는 맨발 걷기와 함께 이러한 식단 변화가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소화 및 면역 체계 강화에 기여합니다. 통곡물의 꾸준한 섭취는 만성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발효식품의 지혜. 장 건강과 면역력의 핵심. 두 번째 비밀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발효식품의 꾸준한 섭취였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등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들은 단순한 반찬을 넘어선 살아있는 약과 같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과 다양한 효소들은 장 건강을 극적으로 개선합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면역력과 정서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입니다. 건강한 장은 영양분 흡수를 최대화하고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하며 전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박순덕 할머니와 같은 장수 노인들은 매일 식탁에 발효식품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항생제나 인공적인 유산균 보충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장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장 건강이 회복되면서 할머니의 만성적인 소화 불량도 점차 사라졌고, 이는 영양분 흡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전반적인 기력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발효식품이 가진 항암, 항염 효과 또한 장수 노인들의 질병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수 어르신들은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절제된 식습관을 유지했으며 과식은 절대 금물이었습니다. 소식은 장수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음식 섭취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며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배가 고플 때만 적당량을 섭취하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식사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함으로써 몸의 신진대사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소화효소의 분비를 규칙적으로 유도하여 소화 효율을 높였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혈당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소화기관에 무리를 줍니다. 박순덕 할머니 역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소박하지만 영양가 있는 식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러한 규칙성은 몸의 자율신경계 균형을 맞추는 데도 기여하여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종합해보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의 두 번째 비밀은 단순히 특정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식문화였습니다. 제철 채소와 통곡물,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소식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은 박순덕 할머니의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균형 있게 공급하고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하면 면역력을 극대화하여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세 번째 비밀, 마음의 평화와 긍정의 힘. 김건수 박사의 30년 연구에서 드러난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정신적인 건강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였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해도 마음이 병들면 결코 온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비밀은 박순덕 할머니가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을 품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던 80세의 할머니가 22년 후 10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손자들과 뛰어놀 수 있는 것은 강인한 신체적 회복력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다스리기, 평온함의 추구. 장수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으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 염증 증가,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100세 어르신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빠르게 털어내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안감을 오래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자신의 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맨발 걷기와 식단 변화를 통해 신체적인 활력을 되찾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여유도 생겨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땅을 밟는 동안 일상생활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할머니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의도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을 실천하지는 않았지만 자연 속에서의 규칙적인 활동 자체가 명상과 같은 효과를 주었던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와 감사하는 마음, 삶의 활력소. 장수 어르신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기보다는 항상 희망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살아있음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 2개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혼자서 식사를 하고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증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할머니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은 할머니의 면역 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고 다시 찾아온 활기찬 일상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할머니의 회복을 가속화시키는 심리적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0세 어르신들은 대부분 활발한 사회적 관계와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노년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가족, 친구, 이웃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은 정신 건강을 지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박순덕 할머니 역시 맨발 걷기를 통해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시장을 보러 다니고 텃밭에서 이웃들과 농사 정보를 나누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할머니에게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증손자들과의 상호작용은 할머니의 뇌 활동을 자극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교감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노년기의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서적인 지지와 소속감은 할머니가 병마와 싸워 이겨내는데 필요한 강력한 정신적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기적 같은 회춘 스토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80세 의사들마저 포기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102세에도 활기찬 삶을 누리는 할머니의 모습은 김건수 박사가 지난 30년간 연구해온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의 세 가지 공통된 비밀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6시 맨발 걷기는 발바닥 신경 자극, 용천혈 활성화, 아침 햇빛 효과를 통해 할머니의 신체적 활력을 되찾고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둘째, 제철 채소와 통곡물 중심의 발효 식단은 할머니의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활발한 사회적 교류는 할머니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 정신적 건강까지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은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들이 꾸준히 반복되었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음을 박순덕 할머니의 사례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장수의 비결이 바로 자연과의 교감, 소박한 식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가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은 당신의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